신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아버지는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이름 아버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다를 텐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주민이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풀뿌리 방송입니다. 진해마을 라디오가 진해 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첫 회 방송은 제가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는데요. 아버지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첫 방송에 보내주신 성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도 큰데 왜 아버지 이야기만 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바다 같은 어머니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죠.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선택한 건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적이고 무뚝뚝한 이미지인데 사실 아버지도 사람이라 외롭고 힘드니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쌓인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아버지와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요즘 좆댓구알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라고요. 세호씨 이 좆댓구알이 뭔지 아시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잘 아시네요. 저는 몰라서 딸에게 물어봤더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의 준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아버지 이야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좆댓구알 부탁합니다. 이번 방송부터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늘 손님은 진해 석동에 사시는 50대 남성 표세호 씨입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첫 초대 손님으로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제 이름은 표세호입니다. 1972년생이고 예. 우리 나이로 하면은 53살. 예. 만으로 하면은 51. 예, 51이니까 좀 너무 나이 들어. 예. 저는 그 창원시 대산면에서 태어났는데 요즘 그 우영우 백나무로 유명해진 예.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 중에 맞이고 결혼했고 아들이 하나 있고 예. 언론 일을 하는데 경남도민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아버지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세호 씨 아버지 어떤 분이셨나요?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태어나셨고 그 7남매 중에서 6번째셨는데 예. 아들 중에서는 막내여가지고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예. 아버지 형제들이 체격이 다 건장하셔가지고 아버지도 체격이 좋았던 것 같고 과묵하지만은 가족들한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주위에는 좀 위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글씨가 참 좋았다는 기억이 많이 나고요. 예. 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이제 일어나 보면은 아버지는 이제 논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쭉 둘러보시고 와서 아침을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버지 글자체가 좀 좋았나요? 제 글씨도 좀 아버지 글을 흉내를 낸 것 같은데 펜글씨, 그렇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궁서체 이런 글씨.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세호 씨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그 강렬히 새겨진 기억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어릴 때 기억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촌에는 보면은 이제 뭐 명절 때만 목욕을 그리고 대중탕 이제 읍내에 가서 목욕탕에 때를 벗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설을 앞두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읍내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아버지하고 둘이서 갔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때 이제 호빵을 네. 먹어볼래 이렇게 예. 이야기. 호빵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호빵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뭘 사준다니까 네. 좋다고 네. 이야기했던데 예. 그때 호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맛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지금은 이제 크기가 작아졌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엄청 컸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어린애 손에 이제 두 손으로 다 잡아도 안 잡히는 크기 아, 예. 그리고 그 이제 옹기 그게 옹기. 아직도 예. 아. 그래서 겨울 되면 편의점에 밖에 이제 그 호빵 통을 갖다 놓는 데가 있는데 그걸 보면 그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2번을 맞아봤거든요. 아. 맞으셨나요, 아버지한테? 예. 초등학교 때 이제 예. 그 집에 이제 그때는 1,000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돈다발이었는데 예, 예, 예. 이게 농 밑에 넣어놓은 건데 돈이 보이니까 이제 음. 돈을 뽑아가지고 네. 그걸 들켜가지고 예, 예. 맞았고 돈 뽑아서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제 어. 평소에 못하던 짓을 했지. 여기서 다 얘기해도 됩니다. 과자 사 먹고 예. 그렇게 했고 음.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한 번 맞았는데 예. 이제 그때 비닐하우스를 할 때니까 이제 해가 질 때 되면은 이제 이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덮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일이 많으니까 아. 학교 마치고 오면 그걸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네. 친구들하고 논다고 이제 예.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걸 늦게 간 거. 아. 늦게 간 이제 아버지 화가 났는데 예. 그걸 이제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구시렁거렸겠지. 그래가지고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생 때. 그러니까 뭐 손으로 맞은 건 아니고 예. 아버지는 손으로는 안 때렸던 것 같아. 아, 그때 그럼 농기구로 때리셨나요? 뭐때 옆에 뭐 기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잡히는 대로? 맞고 울었던 적이 있어. 아, 그러셨어요. 예. 아, 그리고 세호 씨 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하신 건데 아버지께서 타향에 계시는 형님, 누나들 이제 뵈러 갈 때 꼭 세호 씨를 데리고 가셨다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어릴 때 멀미를 억수로 심하게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맞이다 보니까 저를 이제 꼭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멀미하면은 또 뭐 야단도 맞고 이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죠. 뭐 그랬어. 아버지께서는 그 고향을 지키시고 또 농사를 전담하시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로 이제 남아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 창원 대산에 쭉 사시다가 언제 그 타지로 이제 나오게 되셨나요? 지금도 이제 고향에 집이 아직 비어 있지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이제 진학을 하고 네. 그리고 대학을 또 진학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복학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지만 고향 그대로 있었지. 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고향에서 다녔었고 제가 제대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이제 고향에 계속 계셨고. 예. 그러면 대산을 떠나서 이제 창원 이제 마산으로 고등학교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품을 처음으로 떠나신 거네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미운 기억이나 뭐 이런 건 좀 없나요? 아버지가 너무했다. 막 어렸을 때 이런 기억들은? 아 너무했다 그런 기억보다는 근데 뭐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95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돼서 이제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52이었지. 지금 그러니까, 딱 세우신 나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아버지하고 그 미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한 거 그게 안타깝고 그리고 뭐 아버지 술 한잔 따라 들으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 시기로
가는데요.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많을 것 같아요. 또 세호 씨는 대학에서 총학생회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도소의 수감 생활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세호 씨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음, 제대하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말씀하신 그 시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 예, 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음, 그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께 이제 제 자랑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어른들이 그러면 말씀하시는가요? 뭐 학교 다닐 때 뭐 상을 하나 타오면은 그거 음, 가지고 또 자랑을 했던 것 같고 음, 또 마산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켰으니까 그것도 뭐 음, 자랑거리였을 것 같고 음, 막 이제 여러 가지였는데 네. 그래 이제 그때 뭐 수배 생활 뭐 음, 그런 거 시기에 네. 친구 중에도 이제 수배 중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음, 친구 아버님이 음, 매일 학교 찾아와 가지고 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예. 빨리 데리고 온나 아,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음, 뭐 매일 오셔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그러면 이제 뭐 저는 뭐 이야기도 그렇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 음, 듣고 있다가 뭐 서로 이제 침묵을 하다가 네. 그렇게 막 계속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셨다면은 저도 음, 아버지는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음, 친구 아버님처럼 이렇게 하셨을까? 네. 뭐 잡아가지고 뭐 다리 음, 몽댕이 음, 다리 몽댕이라도 음, 부러뜨리고 뭐 음,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그런 시기였으니까 예. 제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음, 이제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서 뭐 장남이니까 음, 그렇게 하기를 모두 그렇죠. 바랐을 겁니다. 예, 이제 그랬겠지요. 친지들도 그랬고 동네 음, 어른들도 그랬는데 음,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동네 어른들도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그렇게 계획을 한 건 아닌데 예. 그 제가 촌에서 한 2년 정도 음, 농사도 지었거든요. 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어 어른들 보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어른들 보기에. 동네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네네. 동네를 지나다녀야 되는데 네네네. 이 동네를 보면은 지금 같이 이제 더위가 오는 음, 시기에 이제 시원한 또 딱 장소가 예. 그게 이제 마을 네. 어르신들이 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 그게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그 따가운 눈총,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뒤통수가 막 공부 안 하고 그렇지. 학생 운동 하다가 어, 교도소 갔다 오고 잘한다. 인생 조졌다. 네, 뭐 그렇게. 음, 그럴 때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나지 않았나요? 농사 지으면서 음, 어땠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버지는 제가 이제 2년 동안 음, 농사를 짓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온 게 예, 뭐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음, 일단 임시 방편이기는 했지만은 일은 또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농사라는 것도 과학이고 제가 음, 촌에서 자라가지고 뭐 따라다니고 이런 건 해봤지만은 예, 그 뭐 거름을 어떻게 주는지 농약을 언제 주고 이걸 잘 모르니까 음, 주위에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긴 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뭐 모 농사도 말아먹고 나랑 농사도 말아먹고 아, 수박 농사도 말아먹어서 이 계약 해지도 당하고 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나왔지. 아, 예. 정리하고 나오면서 이제 예, 다른 길을 찾았던. 다른 길을 음. 정리하고 나면서 혹시 막 마음속으로 아버지한테 뭐 의논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집에 어머니하고 이제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그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니까 예, 뭐 아버지가 계셨다 해가지고 뭐 어, 특별하게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모르겠는데 음, 더 눈치를
봤을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네. 계셨다면은 제가 이제 촌으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어머니 혼자 농사 지으니까 뭐 음. 그것도 있고 제 처지가 그때 당시에 조금 그래가지고 음. 바로 뭐 그 대학 졸업하고 사회 진출을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정리가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네. 뭐 하루에 뭐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TV 보다가 웃고 뭐 이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계셨으면은 야단을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 예. 아니면은 뭘 나가서라도 뭘 해라. 뭐 이렇게 음. 쫓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음. 아까 세호 씨 얘기하는데 호빵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주라고 하신 그 호빵에 대한 기억이 되게 깊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분위기하고 크기 막 이런 온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지랑 형이랑 아버지가 뒤에 그 짐칸에 자전거 짐칸에 형이랑 저를 태우고 우리 어릴 때 집에서 바다가 참 가까웠는데 바다에 바람 쐬러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전방에 들러서 이거 마셔볼래? 했던 게 코카콜라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아버지 이렇게 병 따서 주시는 걸 이제 마셨죠. 마셨는데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대로 토해내 다 뱉었거든요. 뱉어서 바닥에 확 퍼진 콜라. 그게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모습 그때는 아버지가 참 젊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상당히 이제 그런 생각이 나네요. 세월 씨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저런 그 질책이나 꾸지람을 좀 받았겠다라는 생각. 근데 세호 씨 아버지도 좀 과묵하신 편이고 세호 씨도 가족들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재미없는 음. 그 남편의 재미없는 아버지, 그렇게 재미없는 아들, 재미없는 형, 오빠. 예, 오빠. 그렇게 가족들하고 별 대화가 없지요. 대화를 예. 깊이 하면은 좀 네. 싸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또 이제 청년 시절의 기억 또 아버지에 대한 청년 시절의 기억도 뭐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밖에서 있었으니까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군대 가기 전까지 예.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대학 갈 때 원서를 쓸 때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학력고사 세대였으니까 11월, 10월, 11월 약간 추워질 때 그때가 이제 비닐하우스 준비하고 이럴 때니까 아버지께 이제 어느 대학에 원서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했더니 아버지 뭐 기대도 계셨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 다행히 제가 뭐 국립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등록금은 뭐 조금 작게 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그 기억도 납니다. 오케이. 네. 예, 그렇죠. 아버지한테는 그게 크더라고요. 이게 등록금이라는 존재가 이 중압감, 이 무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아마 국립대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뭐 반대는 하지 않으셨을 그런 기억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날 동네 형님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좀 노래를 한 곡을 하시면서 뭐라 해야 되노 좀 뭐라 해야 되노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하시는 그 기억도 납니다. 아버지가 뭐 울컥하셨어요? 네. 무슨 노래 하셨는데? 그 무슨 노래인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약을 그때 해주셨. 군대 아버지가 고생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때는 이제 봉지에 들어있는 그 요즘 같은 보약이 아니고 집에서 다 달여가지고 이 통에 담아갖고 이제 아, 마셔야 되는 그런 예, 알죠. 예. 소태 끓여가지고 음. 그러니까 뭐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뭐 놀러 다니고 그게 이제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께서 해주셨으니까 음. 그건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예. 그 소주 PT병에 음. 그 그거를 약을 한 그리고, 병을 담아 가지고 예. 집에서 나갈 때 그거를 예. 이제 들고 나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예. 때마다 이제 먹겠다 이런 걸 마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제대로 다 먹고 가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신교대가 6주 정도 네네, 됐을 것 그랬죠. 같은데 음. 딱 기억이 나는 게 음. 자대 가서 한 2달 정도까지는 음. 아무리 그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도 땀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아. 땀을 많이 흘리는 아, 체질인데 그래요. 이게 아버지 보약 보약. 효과가 있었던 거지. 그렇네요. 다 먹었으면 한 뭐 반년 정도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호 씨가 군에 가기 전날 친구들과 술 한잔 쫙 마시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노래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동네 형님이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아들 군대 가는데 뭐 한마디 하고 뭐 노래 또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또 빼지 않으시고 또 노래하시고. 아, 그러셨구나. 정이 깊으신 아버지였네요.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표현은 잘 안 하셨을 거야, 그죠? 뭐 사랑해 내 아들 뭐 이런 거.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이성진 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이제 낀 세대여 가지고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서 이제 그런 애정 표현을 받고 크지는 못했지만은 그렇죠. 우리 이제 자식들한테는 그걸 적극적으로 또 그렇죠. 해줘야 되는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뭐 직장에서도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세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은 표현은 듣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끊임없이 하죠. 예. 인세대. 좀 아들이 좀 이제 버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말로 좀 네. 치댄다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혹시 뭐 부인보다 더 아들에 대한 표현을 잘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아, 좋습니다. 그 표현 안 하는 것보다 저는 표현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느새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결혼 또 이런 얘기도 해볼게요. 세호 씨도 이제 결혼을 오래전에 했고 또 아들이 자라서 지금 대학도 다니고 있고 또 세호 씨는 또 저는 중년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아버지 어떤 분인가요? 그 아까 이제 농사를 마치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네네. 아버지께는 이제 형님, 누나 집을 이제 순회를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쭉 따라다녔는데 네. 다 타지에 계시죠? 그렇지 어른들, 뭐 큰아버지, 뭐 부산, 고모. 김해, 뭐 통영, 마산 뭐 이렇게 예,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다니고 이제 쭉 다녀올 때가 마지막이 안 좋았습니다. 아, 왜요? 근데 어릴 때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사촌 형들도 이제 있고 뭐 그 사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사촌 형들도 이제 그때 이제 삼촌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커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는 7남매 중에 6째고 이제 아버지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싶었을 거고. 근데 이제 왜 이제 나만 이제 고향에 이렇게 남아서 농사를 짓고 있냐?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들하고 누나들한테 시위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칠남매 중에 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셨겠다. 형님들 누나들 입장에서는 음. 동생이 먼저 죽었으니까 뭐 억수로 마음이 아팠겠죠. 네. 그때 이제 제가 또 뭐 상주고 이렇게 시간 없는 상주였지만은 큰아버지하고 이제 고모들이 음. 그때 슬퍼하던 모습도 아직 기억이 많이 나고 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그때 예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 30대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힘든 사람마다 다 이제 힘든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힘들 때 괜찮아요. 예. 힘들 때. 힘들 때 있죠. 나중에 편집 예. 편집했어요. 예. 힘들 때 이제 아버지가 많이 기억이 나셨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를 더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쁠 때 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이 많이 이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네. 괜찮아요. 네. 그렇죠. 먹먹하죠. 그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 생각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라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왜냐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창피하거든. 창피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많은데 아마 그때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줄 아버지, 나보다 더 기뻐할 아버지, 막 이런 모습이 상상이 돼서 한 번씩 이제 그 굉장히 좀 주체하기 어려운 그리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래도 잘 아버지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감정은 이제 오랜만인데 뭐 산소를 가거나 뭐 제사 때나 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절하고 저야 뭐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네. 동생들 좀 잘 돌봐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걸 빌고 뭐 이게 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 옛날에 뭐 기쁠 때는 지금 이제 기쁠 때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 그렇죠. 때고 그렇죠. 그 전에 힘들 때는 이제 생각날 때는 묘회 앞에서 엎어져서 울고 싶기도 한데 근데 막상 또 거기 가면은 또 그렇지는 않고 그런가요? 그렇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뭘까? 제가 해군을 제대하고 혼자 창원대학교로 다니면서 여러 그 혼자 돈도 벌고 자취하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참 힘들고 외로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오셨어요. 제가 사는 진해 자취방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그 저한테 가시기 전에 금일봉을 주고 가셨어요. 금일봉 주고 가셨는데 거기 가신 다음에 제가 열어보니까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학교 등록금이 60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등록금에 보태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부모님한테 그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게 정말 미안하셨나 봐.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와서 20만 원 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끝내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왜냐하면 그 돈을 아버지가 어떻게 벌었는지를 아니까. 리어카 행상을 해서 번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하다가 학교 다닐 때 밥을 저한테 많이 사준 뭐 동료들한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이러면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 같아.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젊었을 때는 우리가 힘들 때 이제 생각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아버지에 대한 회한 또 그리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세호 씨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께 이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아버지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버지께 뭐 말씀드리기 전에 네. 엑스제팬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예. 우리 학창 시절에 인기가 좋았다던데 저는 늦게 알았는데 그 엑스제팬의 요시키라는 그 음악가가 있는데 그 Tears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사랑 노래 그냥 연인하고 사랑 노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런가요? 그 요시키가 티얼스 노래에 이제 보컬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독백이 있습니다. 독백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요시키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이게 독백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요시키가 젊었을 때 만들었을 때는 그 대사가 언젠가 아버지보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겠지요. 근데 이제 요시키도 이제 아버지 나이만큼을 살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요시키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버지만큼 나이가 됐을 때 나도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작년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좀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만큼 먹고 보니까 아버지가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동생들도 잘 있고 손자들도 잘 있고 중우는 벌써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은 아버지가 부지런히 그리고 묵묵하게 이제 저희들 지키고 살아왔듯이 저도 뭐 흔들릴 때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다시 또 자리 돌아와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입 밖으로 제가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이야기해 본 적이 그렇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감정이 좀 그랬던 것 같고 이성진 씨가 첫 편에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댓글을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달았는지 나도 아버지 불러보고 싶다.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울컥해서 울기도 하고 그럴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도 아버지이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보다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를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순간만큼은 더 순수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맹세하신 대로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이름 아빠 또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불렀던 때는 삶의 짐이 무거웠을 때, 또 슬펐을 때, 삶의 좌표가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버지를 불러보셨나요? 오늘은 진해에 사는 50대 남성 표세호 씨를 모시고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